안녕하세요. 경제 잡박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면입니다. 네, 아나운서 정예린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의 미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미국 증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에 이 ASML의 이 실적의 충격을 모두 시장에서는 흡수를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반도체주 역시 모두 훈풍을 불어 넣었는데요. TSMC와 브로드컴도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세 보였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보이면서 좋은 주가 흐름까지 나타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나오면서 6.5%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만 이 대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4거래일째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흐름까지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흐름 국내까지 이어졌을지 오늘장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연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불 켜면서 출발해서 정말 저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아쉽게도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 마감한 모습인데요. 오늘장 특징주로는 원자력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가 눈에 띄고 있고요. 또 거래대금 상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 투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 원자로 기업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AI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 MS, 오픈 AI도 원전 에너지 확보전에 열을 아주 올리고 있는데요. 이는 탄소 배출이 없는 데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는 전력 충당에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신규 전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력 관련주로는 서전기전, 또 BHI, 우진엔텍, 두산 에너빌리티, 또 DLENC, 에너토크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상승률 살펴보면 15.48%로 640원 오른 4,7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먼저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서 소형 원자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S와 아마존, 오픈 AI 등 원전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전일 구글의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의 계약 소식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 년 안에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16일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미니언은 이미 버지니아에 있는 아마존 452개의 데이터 센터에 약 3,500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 업체인데요. 아마존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기존 도미니언의 원전 인근의 소형 노들 원전이죠. SMR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서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또 워싱턴주에 있는 공공전력 공급 기업인 에너지 노스웨스트와도 계약을 체결했고 노스웨스트와의 4개의 SMR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약 32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후에 총 용량을 960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인데요.
아마존은 또 노스웨스트가 건설하는 원자로에 사용될 첨단 원자로와 연료를 공급하는 엑스에너지와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를 위해서 약 5억 달러의 투자 유치도 주도했는데요. 아마존은 또 이들 세계 업체의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향후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해서 5억 달러, 약 6,800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앞서 지난 3월 탈렌 에너지와 전력 구매 계약도 체결한 바가 있죠.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트 거먼 최고 경영자는 향후 몇 년 안에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이 필요하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원전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AI용 데이터 처리 수용 증가 대응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0년 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세웠고요. 전력 소비가 많은 생성형 AI 사업 확대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과 MS 등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다른 빅테크들도 최근 원전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구글은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SMR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었죠. 구글은 앞으로 카이로스가 가동하는 6개에서 7개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 규모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S도 지난달 미국 원자력 발전 1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데이터와 데이터 센터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건설이 용이하고 또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빅테크들이 전력 공급처로 지목하고 있고요. 노후화한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서 넓은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농축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우라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직 SMR 가동 실적이 없고 첫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뉴스케일 파워와는 전력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동안 SMR 사업자들은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서 미 에너지부 등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면서 AI 사업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아마존과 구글이 본격 투자에 나서면서 민간 자금 유치와 사업화 추진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SMR이 대형 원자로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최종 저장소가 없는 장치, 핵 폐기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처럼 간밤 뉴욕 거래소에서는 SMR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후원하는 SMR 업체인 오클로 무려 41.97% 폭등했고요. 또 다른 SMR 개발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는 40.01%가 올랐습니다. 우라늄 생산업체 카메코와 도미니언 에너지도 각각 7%대, 5%대,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5%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뉴욕 거래소에서 SMR 관련주들 급등해줬고요. 또 우리 장에서도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원자력 발전, 그중에서도 SMR에 관련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AI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쭉 갈 것 같습니다. 더 놀랄만한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AI 시대에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AI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뭐 전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이런 냉각이라든지 냉풍 이런 것도 관련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에 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양자암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분은? 양자암호요? 양자 역학은 많이 들었는데 네. 양자암호는 또 살짝 생소한데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최근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양자암호라는 게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보안성이 우수한 암호 체계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가 요즘 떠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주, 원전주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보안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마 해커들이 그걸 다 이제 해킹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보안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딱 이제 양자 암호라는 게 나오면서 이거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의 특성인 중첩성을 이용해서 송수신자 간의 원거리 통신 시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 통신 기술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양자 암호가 나온 겁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 슈퍼컴퓨터 다들 아시죠? 그 똑똑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보다 더 똑똑한 양자 컴퓨터인 겁니다. 일반 컴퓨터가 0이나 1 이런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랑 다르게 이제 양자 컴퓨터는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 상태를 활용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컴퓨터가 100만 번 연산할 때 양자 컴퓨터는 단 1000번으로 연산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 빠르고 똑똑하다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암호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50년 전 그런 체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50년 전 거를 지금 이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 해커들도 이제 발전해가면서 이제 다 해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막기 위해서는 이 양자 암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자 암호 기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자 키 분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 내성 암호인데요. 이게 약간 키 분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랑 미연 아나운서가 같이 주고받자 하는데 갑자기 혜림 아나운서가 중간에 해킹해야지 했을 때 갑자기 일회용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해킹이라는 이야기들이 해킹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일회용 비밀번호가 저희 상태에서 우리 둘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럼 둘이 이렇게 비밀번호 설정할 때 그게 자체가 일회성만 네, 쓰시는 일회성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기존 암호 체계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살펴보면 이거를 왜 우리 한국은 잘 모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한국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양자 특허 보유 상위 400개 기업의 국가별 점유율이 미국은 40%, 중국은 15%, 일본은 11% 이렇게 높은 반면에 우리 한국 이 조그만하게 1%라고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아직은 점유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 펀드 규모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워낙에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은 그나마 통신 업종 그쪽에서 이제 좀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좀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를 좀 보자면 SKT가 이제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좀 이제 SKT 이런 통신 쪽에서 이제 좀 양자 암호를 좀 알아보고 있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번 달에 있었던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우리넷이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 QENC 이거를 국내 최초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넷이 이 인증 모듈이 적용된 QENC가 TTA로부터 보안 기능 확인서를 국내 최초로 발급받았다고 이제 10월 2일에 밝혔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SKT에서 양자암호 통신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를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들 다양한 이슈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양자암호 하면 사실 주도주가 누구지?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주도주라고 한다면 KCS랑 X게이트가 있는데 KC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S 한번 확인해 보면요. 주가가 사실은 요즘 조금 내려갔다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볼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왔다 갔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향하는 것을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암호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가 크고 있는 만큼 보안도 더 강화되어야 되고 암호도 강화되어야 하다 보니 이런 양자 암호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양자암호 어려운 내용인데 잘 전해주셨어요. 네. 이 차트는 아마 나중에 전문가님을 한번 모시고 우리가 네. 또 분석해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랑 한번 이야기해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양자암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암호 체계로는 이 정보를 좀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양자 암호라는 것으로 정보를 지키는데요. 이게 새로 나온 거다 보니까 먼저 이 시장을 독점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돈의 맛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돈을 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아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약간은 약보합이다라고 해서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테마, 특징 테마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초전도체주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어려운 테마를 또 찾아보셨네요. 네,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초전도체 하면 작년 이맘때 거의 1년 전부터 조금 화두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기준 등락률로 살펴봤을 때 모비스, 서남 CCS, 인지컨트롤스, 탑 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 덕성까지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주로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장 후반부에 이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23.56% 상승한 채 마감을 해줬는데요. 연세대 김근수 교수 연구팀의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의 전자가 액체와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온 초전도체 및 초유체 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김 교수팀의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온 초전도체와 초유체, 그러니까 영하 240도 이상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과 또 극저온에서 점성이 사라지는 물질의 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연구에서 새로운 전자결정 상태를 발견했다면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16일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물질에서는 원자가 고정된 배율을 이루지만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압을 걸어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196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헝가리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는 전자결정 상태를 이론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 상태는 고온초 전도체나 초유체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로 여겨지면서 수십 년 동안 주요 연구 과제로 다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2021년도에도 알칼리 금속을 도핑한 물질에서 이 액체 성질을 지닌 전자 상태를 발견했었는데 이번 연구는 그 후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연구팀에서 도핑의 농도를 조절했고요. 이번에는 고체 성질도 함께 나타나는 전자 결정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구팀은 전자 결정을 입증하고자 방사광 가속기와 각분해광 전자 분광 장치를 이용해서 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정밀 측정했고요. 또 미세한 전자 결정 조각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불규칙성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마치 액체 결정 상태와 같은 전자 결정 조각을 발견한 정말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고요. 관측된 불규칙성은 물질의 점성이 사라지는 초유체와의 특징과도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김근수 교수는 기존 물리학은 전자배열 유무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해 왔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전자가 짧은 거리에서 규칙적 배열을 이루는 제3의 상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 큰 의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자결정 발견 소식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주목되면서 기대감도 오늘 시장에 반영된 흐름인데요. 앞으로 이 기대감이 어떻게 또 우리 장의 시장 상황 또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너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CCS 그리고 파워로직스, 덕성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CCS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1,71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말 6,000원 선을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좀 큰 종목이긴 한데 저도 이 종목을 주로 보다가 이제 가격이 조금 빠졌을 때 매수를 하고 조금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단기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역시 왜냐면 제가 아까 들었는데 ASMR 틀어놓고 잠을 자는데 돈 세는 ASMR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안 그래도 오늘 또 저희 주제가 또 SMR이 있었잖아요. 근데 SMR보다는 저희가 아직은 ASMR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나.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또 이 돈 세는 ASMR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폐 뭐 쓱싹쓱싹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지폐 100장 세는 그 소리 아시죠?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보통은 먹방 ASMR을 듣지 돈 세는 ASMR은 듣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여러분 먹방은 그 먹는 ASMR은 좀 힘들어요. 직접 먹어줘야 되는데 이 돈 세는 ASMR은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한 5분씩 듣고 들으면서 나 부자 될 거야. 네, 이러면서 자는 그렇죠. 거예요? 마법의 약간- 주문을 오. 우리 주식 계좌에 빨간 불을 켜기 위해서 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장가였네요. 네. 진짜 이 마인드마저 이 돈의 맛 코너에 진짜 딱 맞는 거의 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ASMR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린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시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당 초반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었다가 마지막에 상승 마감하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조금 이제 상승세 잠깐 보이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저랑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전장 대비 0.04% 하락한 2609.3포인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1% 하락한 765.0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짝 확인해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건설업, 유통업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의약품과 보험, 음식료품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코스닥은요, 의료정밀기기, 기타 제조, 그리고 오락, 문화가 강한 모습이었다면 섬유의류, 건설, 금융이 살짝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였고 외국인이 이제 팔아냈는데 외국인 사실 할 말이 많죠. 삼성전자가 계속 팔아내고 외국인 쪽에서 이제 계속 팔아내다 보니까 여기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매도세
외국인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4,046억 원, 그리고 개인은 1,621억 원, 그리고 기관은 2,005억 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28억 원, 개인 351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68억 원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삼성전자,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막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2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빨간불을 켠 모습이죠. 0.34% 상승한 59,700원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이제 웃돌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아무래도 전날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전일 대비 3.87% 상승한 19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이런 자동차주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 확산이 되면서 이게 좀 하락하지 않았나, 하락을 견인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또 빨간불과 파란불 좀 섞여 있는데요. 알테오젠이나 HLB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모멘텀이 있었죠. 레티보라는 보틀리눔 톡신 제품이 미국 FDA를 승인받아서 미국 진출하게 되고, 또 이러면 또 실적이 기대되지 않나, 이런 전망 덕분에 휴젤 전장 대비 4.27% 오른 29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아무래도 10월은 실적이 많은 한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 중심으로 조금 확인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실적 중심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함께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특히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혼자 나홀로 겨울을 겪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상승해 주면서 종가는 빨간불로 마감을 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또 오랜만에 로봇 테마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의 일환으로 이 로봇을 신규 제정하겠다, 이러한 방안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7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 A로봇을 방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로봇 분야의 인공지능을 선도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최고가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였는데요. 두산이라든지 효림로봇, LIG 넥스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테마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어떤 테마에 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아까 아무래도 항공주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카지노주를 한번 이야기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살짝 올랐더라고요. 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카지노가 왜 강세이냐, 이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덕분이죠. 중국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점유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시장에 1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리고 또 소비 심리를 회복하게 해보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면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또 카지노도 이 업계가 또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국경절이 최근에 있었죠. 국경절 때 아무래도 중국인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와가지고 카지노 한번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또 많이 쓰니까요. 네, 중국도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부분들이.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덕분에 또 카지노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요즘 카지노와 VIP 고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및 일본의 VIP 고객이 다시 카지노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지노 업계는 VIP 고객이 사실은 제일 주요 매출 원이다 보니까 특히 중국의 경기 회복이 아무래도 VIP 방문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카지노주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제 카지노주인 윈 리조트와 라스베이거스 샌즈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덕분이겠죠. 또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또 강세 원인 중 하나로 꼽힐 텐데요. 한국 정부가 카지노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유연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또 이제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정책 변화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카지노 관련된 이슈 좀 확인해 보자면요. 중국 관광객 귀환이 기대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절을 떠나서 최근에 좀 중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귀환 기대되고 있고, 또 파라다이스와 GKL의 8월 매출이 전월 대비 각각 55.3%와 19.1%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또 제주 항공편이 확장됐죠. 중국 항공 노선이 증편되면서 제주를 비롯한 주요 카지노 지역에 외국인 고객이 유입되지 않을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객 맞이를 준비하는 우리 롯데관광개발이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서 카지노 직원 400명과 호텔 직원 1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테마 주도주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파라다이스와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9% 증가하다 보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고, 또 중국 VIP 고객이 증가해서 코로나 이후 글로벌 관광 재개로 인한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GKL에 관련돼서는 여기도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00.2%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 137억 원인데요. 매출은 또 966억 원으로 29.8%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요인이 있다면 아무래도 여기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 VIP 고객이 늘었다고 했고, 또 카지노 방문객이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이 두 종목들 GKL이랑 파라다이스가 상승한 이유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카지노는 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로 묶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오늘 미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정말 자세하고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많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